대학생 한 달 용돈도 안 되는 돈, 그것이 바로 기초연금입니다. 그런데 이 기초연금 최대치 받을 수 있는 돈이 34만 2,510원입니다. 이 돈을 주고 한 달을 살라고 하면 가능할까요? 도대체 노인분들은 나머지 모자라는 돈은 어디서 충당을 해서 생활을 하고 계실까요? 돈이라는 게 많아도 문제고 없어도 문제지만 그래도 최소한 사람답게 살 수 있는 만큼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고작 34만 2,500원 이 돈으로 한 달을 살아내는 할머니 이야기가 있다는 겁니다. 영자 할머니라고 있는데요. 올해 80을 바라보는 나이랍니다. 사는 곳은 허름한 단칸방. 방구석에 낡은 지갑이 하나 놓여 있는데 그 지갑 안에는 늘 꼬깃꼬깃 접힌 지폐 몇 장이 있습니다. 그게 다 나라에서 주는 기초연금입니다. 한 달에 34만 2,510원. 이게 전부랍니다. 다른 수입도 하나도 없고 자식들이 도와주는 것도 거의 없습니다. 할머니의 하루는 지갑을 여는 것부터 시작이 됩니다. 남들은 아침에 눈 뜨면 커피부터 찾고 신문부터 본다지만 이분은 돈부터 세어보는 게 습관입니다. 오늘은 얼마나 쓸 수 있는지, 밥값은 얼마 남겨야 할지, 약값은 또 얼마 빠져나갈지 그걸 머릿속에서 계속 굴리면서 하루를 시작을 한다는 겁니다. 돈이라는 게 늘 빠듯하니까 마음도 늘 쫓기는 거죠. 이게 할머니의 현실입니다. 아마도 돈에 쫓겨보신 분들은 이 할머니의 사정을 다 이해하실 거라고 짐작합니다. 시장에 가면 그 현실이 더 확실하게 드러납니다. 마감 시간쯤 돼서 콩나물 한 봉지 사고, 시금치 한 단 세일할 때 그거 하나 사고, 제값 주고 사는 건 엄두도 못 냅니다. 그거 하나 사는데도 장바구니를 들고 한참을 서성이더라고요. 조금밖에 안 사는데 장바구니는 또 왜 들고 가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걸 사면 오늘 저녁은 해결이 되지만 내일은 또 어쩌나, 또 병원 갈 돈은 남아있나, 머릿속에 할머니는 복잡해집니다. 집으로 돌아오면 방은 늘 싸늘합니다. 왜냐? 보일러를 안 켜요. 난방비가 무서우니까 두꺼운 옷을 겹겹이 껴입고 이불까지 덮고 앉아 있는 거죠. 젊은 사람들은 이해 못할 수도 있겠지만 어르신들한테 한 달 난방비가 밥값보다 더 무서울 때가 많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겨울밤에는 손발이 시려워서 뒤척이다 잠을 설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요즘 대학생들한테 34만 원 주고 한 달 살라고 하면 과연 살 수 있을까요? 결국 대학생들 한 달 용돈도 안 되는 돈으로 한 달을 살아야 하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런 생활이 하루 이틀이 아니고 수십 년째 이어져 왔다고 하니까 마음이 참 무겁습니다. 그러면 과연 모자라는 생활비는 도대체 이 어르신들은 어디서 충당을 하는지가 정말 궁금해집니다. 생활비가 모자라면 새벽마다 거리로 나선답니다. 폐지를 줍는 거죠. 굽은 허리에 손수레를 겨우 붙잡고 천천히 골목을 돌면서 빈 박스를 주워 담는 겁니다. 그 손수레가 점점 무거워질수록 할머니의 허리는 어떻겠어요? 더 굽어지겠죠? 손바닥은 겨울이지만 땀이 나고 축축해진다고 합니다. 사람들 눈에는 별거 아닌 일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만 그게 할머니한테는 그날 버티게 해주는 유일한 수입원입니다. 34만 원 조금 넘는 돈으로 방세 내고 관리비 내면은 사실상 남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먹을 것도 입을 것도 약값도 다 줄여야 하고 결국은 거리로 나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젊었을 때는 자식들 키우느라 고생했고 나이 들어서는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신세가 된 겁니다. 가끔은 자식한테 전화해서
몇만 원 부탁할 때도 있대요. 사실 자식들도 여러 여유롭지가 않다 보니까 부모 챙기기가 쉽지가 않아요. 할머니도 그걸 더 잘 아니까 미안한 마음이 커서 자주 전화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몸도 점점 약해지고 병원에 가야 하는 날이 늘어만 가는 겁니다. 그렇지만 병원비가 겁나서 웬만하면 못 가신다고 합니다. 참다 못해 쓰러질 것 같으면 그때서야 겨우 가신다고 하는데 그마저도 약은 가장 싼 것만 타서 오신다고 해요. 병원에서 권하는 검사 같은 거는 아예 받지도 않으신대요. 이쯤 되면 하루하루가 할머니들한테는 이게 진짜 우리가 말하는 전쟁입니다. 그래도 할머니는 꿋꿋하게 버팁니다. 왜? 그냥 이게 자기 운명이라고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남들이 보기엔 안쓰럽지만 이 할머니한테는 그냥 일상인 겁니다. 저녁 무렵이 되면 또 지갑을 열어서 돈을 세어봅니다. 그 얼마 되지도 않는 돈을 자꾸 세어보시는 거예요. 아침에 세어본 돈인데도 하루 지나면 또 확인을 하는 거예요. 혹시 어디 빠져나간 건 있는지 없는지, 내일 쓸 돈은 또 얼마나 남아있는지 다시 계산하고 또 계산하고. 그 모습을 본 그 이웃이 이런 말을 했대요. 할머니 지갑에서 돈 세는 모습이 마치 초등학생이 저금통 열어보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애들은 장난삼아 세는 거지만 할머니가 돈 세는 거는 생존이 걸려 있으니 그 무게감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이런 얘기를 듣다 보면 마음이 참 묘해집니다. 이게 분명히 남 얘기인데 남 얘기 같지 않다 이거죠. 우리 부모님 얘기 같기도 하고 앞으로 내 얘기가 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할머니의 하루는 이렇게 돈과의 씨름으로 시작해서 돈 걱정으로 끝납니다. 잠들기 전에도 내일은 또 어떻게 버텨야 하나, 그 생각 때문에 쉽게 눈을 감지 못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단지 영자 할머니만의 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도 이런 분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영자 할머니의 하루는 늘 돈 걱정으로 시작을 했지만, 영자 할머니의 하루는 늘 돈 걱정으로 시작을 했지만 사실 그보다 더 무거운 거는 그 모자라는 돈을 채우기 위해서 또 몸을 현실에서 굴려야 한다는 겁니다. 나이 들어서는 좀 쉬고 싶다 하시지만 먹고 살아야 하니 결국 다시 짐을 지고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새벽 공기가 아직 차가울 때 할머니는 허리를 잔뜩 굽히고 손수레를 밀고 골목을 나섭니다. 아마도 일찍 운동이나 산책 나가시는 분들은 이런 어르신들 가끔씩 보셨을 겁니다. 길바닥에 버려진 상자, 신문지, 빈 깡통, 남들이 대수롭지 않게 버린 그런 것들이 할머니에게는 그날은 소중한 재산이 되는 겁니다. 그 손수레에 하나 둘 쌓이다 보면 금방 산처럼 높아집니다. 그런데 그 무게가 보통이 아니거든요. 젊은 사람도 밀기 벅찬데 80 다 된 할머니가 그걸 끌고 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젊은 사람이 끌어도 숨이 턱턱 막히는데 할머니가 끈다고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사람들은 그냥 지나치면서 쳐다보지만 정작 다가와서 도와주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간혹 말을 건네는 분이 계시긴 하죠. 할머니 제가 좀 밀어드릴까요? 하고. 그 밀어드리면 끝까지 밀어드리지 대부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할머니는 그 무거운 수레를 겨우겨우 어디까지 끌고 가겠습니까? 고물상까지 이제 끌고 가십니다. 이제 그 고물상에서 이것저것 팔아서 받은 돈이 10,000원이 될까 말까 합니다. 그래도 그 돈이 없으면 그날은 버틸 수가 없으니까 고생을 해서라도 벌어야 되는 거예요.
문제는 이게 몸을 더 망친다는 겁니다. 허리도 무너지고 무릎도 아프고 손은 굳어져 버렸는데 쉬지 못하는 게 현실이지요. 그 와중에 할머니는 자식들 생각을 제일 먼저 하신답니다. 내가 이렇게라도 버텨야 애들이 짐이 안 되지 하는 그 마음 때문에 다시 수레를 끈다고 말입니다. 몸은 망가져도 자식한테 손벌리기는 싫다는 어르신의 그 마음입니다. 이웃들이 보기에는 참 안쓰럽죠. 그렇다고 마냥 도와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냥 속으로만 안타까워하는 겁니다. 요즘은 세상이 어렵다 보니까 누가 누구를 챙길 형편이 서로 못 되는 겁니다. 그래도 그 와중에 할머니한테 밥 한 끼라도 사주는 사람이 있으면 그게 그렇게 고맙다고 하시더라고요. 문제는 단순히 생활비가 부족한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이 제도라는 벽이 또 있거든요. 복지센터에서 상담을 받아보면 더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는 하지만 그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할머니는 어떤 공무원의 권유로 기초생활수급자 상담을 받았습니다. 할머니가 제일 힘들었던 건 주었다 뺏는 돈이라고 하더라고요. 기초연금을 받으면 다른 생계비 지원에서 한마디로 기초연금 받은 만큼 까고 준다는 얘기를 듣고 허탈해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기초생활수급자에서 주는 생계비가 있기 때문에 기초연금을 받게 되면은 그 생계비 지원금 받는 거에서 기초연금 받은 만큼을 까고 준다는 얘기죠. 그래서 줬다 뺏는다는 말이 나온 거라고 합니다. 거기다가 나라에서 감시받는 기분이 또 싫다고 하시더라고요. 통장 내역이나 카드 사용 내역, 어디서 뭘 하는지까지 다 들여다보는 절차가 있다고 하니까 그냥 사생활이 다 까발려지는 거예요. 그런 게 싫다고 하십니다. 그런 게 싫으신 분들은 기초생활수급자 아예 신청도 안 하신대요. 그냥 힘들어도 기초연금만 가지고 폐지를 줍는 한이 있더라도 그렇게 사신다고 합니다. 또 이 기초생활수급자 또 꺼려하시는 분들의 특성이 뭐냐면 기초생활수급자라는 낙인이 찍히니까 그걸 안 하는 거예요. 그 얼마 전에 그 민생 쿠폰 받을 때 어느 지방에서도 색깔을 달리 해가지고 낙인이 찍혔느니 뭐니 그렇지 않아도 저 소득자라서 불편한데 그렇게 색깔별로 낙인까지 찍어주니까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할머니는 결국 그 자리에서 안 하겠다고 거절을 하셨습니다. 괜찮다고, 필요 없다고, 나 그냥 폐지 주시면서 살랍니다 하고 나오셨대요. 그러니 이제는 우리 모두가 같이 고민을 해야 할 때입니다. 나라에서 주는 돈이라고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받고 그 돈으로 남은 인생을 넉넉하게 사는 건 아니어도 최소 생활은 할 수 있어야 하는데 34만 원으로 한 달을 살라고 하는 명목으로 주는 돈이니 받아도 반갑지가 않은 겁니다. 기초연금이라는 게 최소한의 안전망이 되어야 하는데 턱없이 부족한 게 현실이다 보니 어르신들의 삶이 점점 힘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사회의 시선부터 바뀌어야 합니다. 폐지를 줍는 할머니를 보고 안쓰럽게 보거나 혀를 차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 그분들이 더 편히 살 수 있는 길을 함께 찾자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어떤 분들은 또 이 얘기를 듣고 이런 말을 합니다. 아니 그러면은 나라에서 세금을 많이 걷어야 되는데 그러면 그걸 다 살 만큼 주려면은 도대체 돈이 얼마를 더 줘야 한다는 얘기냐. 그거 뭐 다 주자고 누가 그런 소리를 하겠습니까? 그래도 뭐 아니면 일자리라도 좀 만들어 드리든지 아니면 다른 데에서 뭐 기업에서 좀 나눠서 내든지 뭐 아무튼 여러 가지 그 사회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겠죠. 세금을 무조건 많이 걷어서 내자고 하는 거 아니니까
너무 그쪽으로 앞서 나가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 작은 관심 하나가 누군가의 하루를 살리는 힘이 될 수 있는 겁니다. 34만 2,500원이라는 돈으로 시작한 할머니의 하루 이야기는 결국 우리 모두에게 던지는 질문이었습니다. 돈은 부족해도 마음은 채울 수 있지 않겠느냐는 질문 말이죠. 그리고 제도와 사회가 함께 손을 내밀면 어르신들의 남은 삶도 조금은 더 따뜻해질 수 있다는 희망을 전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